오늘 청와대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던 와중에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문승진 기자,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 그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은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해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이 봉화마을에서 진행한 오찬 이후 1년 1개월여 만이고요. 또 단독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 왔지만 숨가쁜 국정 탓에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이날 성사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친문계인 윤건영 의원에게서는 조금 엇갈리는 설명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제안이 온 건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울 일정이 지난주에 이틀간 있었거든요. 조율을 하다가 잘 안 맞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하는 걸로 된 건데요. 오히려 뭐 좀 늦은 진즉에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늦은 감이 있죠. 일단 오늘 만남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서로 부둥켜 안는 등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과 또 국제 정세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된 상황인 만큼 당내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친문계에선 조기 과열된 전당대회 국면에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된 상황을 불편해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의 토대가 친문 당원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지만 정작 이 친문계 의원 상당수는 친명계와 척을 질 이유가 없다며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에선 오찬 메뉴에 담긴 의미부터 사전에 공개 설명하면서 통합과 화합이 이번 회동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찬을 단순한 식사가 아닌 환영과 통합의 식탁으로 꾸몄다고 설명했는데요. 식전 차담에는 개성주악, 삼색 매작과 같은 다양한 한과와 대추차가 준비돼 있고요. 식사로는 술 한 채와 녹두 삼계죽, 한우 갈비찜구이, 그리고 비빔밥과 민어탕 등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모둠떡과 과일 화채가 후식으로 마련됐는데 여기에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온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메뉴 통합과 화합을 메시지로 내세운 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최 교수님, 네. 당내 계파 갈등이 전당대회를 좀 한 달 반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과열된 양상들이 조금 또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명청 갈등으로 지금 상징되는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질 가능성은 저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두 분이 만나서 물론 이 지금 현재 당내 여러 가지 사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민주정부의 가치, 통합, 뭐 이 정도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접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난센스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벌써 정치를 떠난 몸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말 그대로 당무 개입의 또 하나의 모습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런 이야기는 뭐 내밀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말로 이렇게 포용, 뭐 통합 이 정도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빤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아마 이 양측 모두 그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만나는 모임 자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통합의 기류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죠.
이런 가운데 적통 논쟁에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선 사과를 했지만 또다시 과거 정 전 대표 행적을 들춰내면서 혈통을 따지는 파묘 전쟁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루라 기자, 급기야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이력까지 거론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민희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 편파적 파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송 의원의 발언, 즉 정 전 대표가 정동영을 지지하는 모임인 정통 모임의 핵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노사모와 척을 졌다라고 지적을 했던 이 송 의원 그 발언에 이 대통령도 정통 모임의 대표를 한 걸 몰랐느냐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정통 모임은요, 2007년 당시 이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 지지 모임인데 당시 정 장관이 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친노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정 전 대표의 정통 활동을 공격한 송 의원에게 이 대통령 과거 이력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격을 가한 셈이죠. 또 최 의원은 이 송 의원을 향해서 육선 의원이고 전 당대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과거를 파헤치면 이인재 적통론으로 노무현 후보 흔들기, 후단협으로 노무현 후보 흔들기, 그리고 2010년 안철수 파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실현, 문모닝의 악몽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파동까지 다 파헤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